자, 마지막 시간 이어서 이제 좀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지금 페이지로는 146페이지 한번 봐주시고요. 142페이지 조건과 진리집합에 대한 내용 한번 이어서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명제는 확실하게 참이냐 거짓이냐를 구분할 수 있는 문장이고, 얘를 제가 진리값이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진리값이라는 표현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만약에 지금 여기 없다고 하더라도 만약에 문제에서 다음 명제의 진리값을 구하시오라고 되어 있으면은 그거는 명제의 참거짓을 판별하세요 라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참거짓을 구분할 수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우리 엑셀 나오는 먼저 조건이라고 하는 걸 볼게요. 조건은 뭐냐면요, 쉽게 말하면 방정식 같은 거예요. 혹은 부등식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예를 들어서 얘는 이 조건만 주어져 있으면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는 없어요. 다시 말해 명제는 아니에요. 명제는 아닌데 여기서 어떤 범위나 이제 그 x 값이 정해져 있다는, 그냥 문장 자체에서 그 미지수에 대한 범위나 값이 정해져 있을 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판별하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예를 들어서 x 더하기 5는 7이다 라는 이러한 식이나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x에다가 5를 더하면 7이야 라는 문장이 있다고 해봅시다. 요것만 갖고 있을 때는 우리가 x 값을 구할 수는 있지만 그게 참인지 거짓인지 확인할 수 있나요? 못하지. 그치? 만약에 x가 2일 때 x 더하기 5는 7이다 라는 이 앞에 뭔가가 붙어 있으면 그때는 우리가 얘 참이야 라고 판단할 수 있지. 그럴 때는 명제가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우리가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을 할 수는 없지만 이렇게 그 어떠한 조건이 주어졌을 때 참 혹은 거짓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우리는 조건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조건이 주어지고, 그러면은 이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아이들이 있겠죠? 그치? 여기서는 누구예요? x가 2가 되겠지. 이런 식으로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아이를 진리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집합이라고 표현한 이유는 왜 그러냐면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원소가 한 개지. 그치? 그런데 이런 조건, 어떤 조건에 따라서는 원소가 여러 개일 수 있잖아. 예를 들어서 이런 거. 그치? 이거는 x가 2보다 작기만 하는 모든 아이들, 뭐 이제 이렇게 p라는 집합이 있다 보면은 1도 되고 0도 되고 3분의 1도 되고 마이너스 루트 3도 되고 이런 식으로 다 들어갈 거란 말이야. 그치? 이렇게 원소가 여러 개인 경우에는 그거를 또 집합으로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를 진리집합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괜찮습니까? 그래서 진리집합을 찾아라 라고 하는 건 뭐냐면은 이 주어져 있는 조건을 참으로 만드는 아이들을 찾아라, 원소들을 찾아라,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면 한번 거기에 문장에서 나와보도록, 문제에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그샘플 4번을 한번 보시면요, 이그샘플 4번은 전치집합 U가 자연수예요. 그때 조건 P에 대해서 이 X제곱 10보다 큰 이런 상황에 대한 것에 얘를 먼저 부정합니다. 그리고 그거에 대한 진리집합을 구하라 라고 대한 문제예요. 그래서 우리는 먼저 부정에 대한 걸 찾아봐야 되겠지. X제곱이 10보다 크다라는 걸 부정하게 되면은 X제곱은 10보다 작거나 같다라고 하는 꼭 등호까지 들어간 식으로 바뀌게 되죠. 그리고 여기에 들어가는 x는 지금 현재 전체 집합이 누굽니까? 자연수지. 그치? 그렇기 때문에 x는 자연수만 가능한 거야. 그러면 이 x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1, 2, 3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진리집합을 구하라고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이런 식으로 쓰는 게 아니라 집합 기호로 쓰셔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원소 날법으로 써도 되고, 혹은 조건지식법으로 x와 x는 3 이하의 자연수, 이런 식으로 쓰셔도 됩니다.
괜찮습니까? 지금 하고 있는 거는 그냥 용어에 대한 뜻과 답을 문제에서 이런 식으로 나왔을 때 어떤 식으로 답을 써 내려가는지에 대한 방법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아마 직접 풀어보시면 그렇게 크게 문제는 없을 겁니다. 그러면 다음 장으로 넘어가 보시면은 이제 부정하게 되는 경우에서 그 용어를 반대로 바꾸는 건 어떤 식으로 바꾸는 건지 그거를 좀 얘기해 볼 건데, 먼저 수학에서는요 주로 흔히 요거는 수학뿐만이 아니라 약간 경우의 수라든지 혹은 이제 뭐 그냥 컴퓨터 프로그래밍이라든지 아니면 전체적인 그냥 공학 쪽이라든지 이런 거에서 모든과 어떤을 정말 많이 써요. 혹은 이 어떤 대신에 이미에라는 숫자도 많이 써요. 자, 결국엔 얘가 얘기하는 가장 큰 키포인트는 뭐냐면요, 모든을 부정하면은 어떤이라는 뜻이에요. 그리고 어떤을 부정하면 모든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 게 바로 이 문장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한번 예를 들어보도록 할게요. 거기 1번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요, 모든 x에 대하여 p다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그러면 내가 x 값을 어떻게 잡든지 간에 무조건 이 p라는 거를 만족을 한다는 거야, 아니면 이게 거짓이라는 거야? 만족을 한다는 거겠지. 그러니까 모든 x에 대해서 얘는 무조건 참이라는 거야. 그치? 네, 들어오세요. 페이지 147쪽입니다. 네. 그래서 지금 여기서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것이 참이라는 얘기는 x에 대해서 어떤 x를 다 집어넣어서 p, 다시 말해 약간 항등식 같은 느낌인 거예요. 항등식이요. 네. 그 다음에 두 번째 어떤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어떤 x에 대해서 p가 만약에 참이다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은 네. 지금 이 p를 만족하는 x가 일부만 존재하는 거예요. 방정식이요. 그치, 약간 방정식 같은 느낌.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 서로 반대의 의미를 갖고 있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서, 그래서 지금 거기 음영으로 칠해져 있는 부분을 제가 한 번 더 종합적으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p가 된다라는 게 참이라고 한다면은, 그러면 지금 요거는 p는 전체 집합일 때 참이 되는 거예요. 그치? x가 모든 것일 때 참이 된다는 거니까. 그쵸? 그런데 만약에 참이라고 했을 때 p는 전체 집합이 아니야 라고 한다는 얘기는, 그러면은 이 p를 만족하지 않는 경우가 존재한다는 뜻이지. 네. 그치? 네. 그러면 이 말에 지금 서로 똑같은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요. 아니지. 그래서 아니에요. 이거일 때 참이 된다라는 거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될 수 없어요. 그러면 어떤 x가 p가 된다는 거에 대해서 참이라고 하는 거는, 그거면 p는 모든 집합이라는 얘기인 겁니까? 네. 정말? 아니에요. 모든 집합 아니에요. 왜냐 어떤 x여서요. 그치. 저렇게 되면은 함수식이 돼갖고요. 그렇지. 어떤 x에 대해서 p가 된다는 얘기는 조금 더 다시 얘기하면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안 된다는 의미도 같이 갖고 있는 거예요. 네. 그치? 그렇기 네. 때문에 전체 집합이 될 수는 없어요. 그 말인즉슨 p가 전체 집합이 아닐 때가 참이 된다는 거죠. 이해되세요? 네. 네. 그래서 얘네들을 갖고 한번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여기서 다음 형제의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요. 먼저 1번. 모든 실수의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0보다 크거나 같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자, 참이에요. 그렇지. 얘는 절대값은 결국 원점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의미하는 거고요. 그 네. 떨어진 거리는 항상 아무리 작아도 0보다는 크거나 같죠? 그러니까 네. 얘는 참이 되겠지. 그래서 그냥 참 이렇게 쓰시면 돼요. 아래 것도 참이에요. 아래 거는 아닙니다. 왜요? 한번 해보십시오.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x제곱 마이너스 안 x는 0이다. 왜? 안 되는데? 아 그러네. 아 근데 그대로식 하면 되잖아. 실수. 응. 근데 아 아닌가? 맞는데? 우리에서도 실수잖아. 이거 뭐야?
아니에요, 선생님. 이거 무리수 맞아요? 근해 공식 한번 제대로 다시 볼래요? 근데 그렇습니다. 짝수 공식 가자, 우리. 그래. A분의 마이너스 B분의 안 된다. 왜? 마이너스 1 해서 i가 붙어야 돼. 그치. 아, 맞네. 복수분해. 요거 지금 x 값을 구해보면은 우리가 짝수근해 공식을 썼을 때 여기서 이렇게 되죠? 네. 그치? 근데 문제에서 얘기하는 건 어떤 실수지? 솔직히 얘가 루트 마이너스 1이 아니라 어떤 루트 값만 나와도 그게 참이 되는 게 맞거든? 왜냐면 그 실수에 대해서는 이 식을 만족하는 거니까. 그런데 이런 식으로 근해 공식을 썼을 때 우리는 허수가 이 방정식의 근이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치? 그렇기 때문에 얘는 실수가 아니라서 얘는 거짓이 되겠다. 아, 그래서 모든과 어떤은 이런 뜻을 갖고 있으면서 만약에 모든 x에 대해서 p다라는 이 명제를 부정하게 되면은 네. 얘를 부정하면 모든을 바꿉니다. 그래서 어떤으로? 어떤으로 바꾸게 되고요.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다로 해가지고 이 부정이 분배되는 느낌으로 이렇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어떤 X에 대해서 P가 아니라고요? 그렇지. 그러면 뭐예요? 그냥 그게 부정이 되는 거예요. 앞에는 모든 x는 p 다예요. 모든 x는 p다를 만약에 문장을 부정하게 되면은 어떤 x는 p가 아니다. 근데 그러면 그게 모든 X는 P라는 건 똑같은 거예요. 아, 어떤 X 값이 정해져 있을 때? 어떤 x 값이 정해졌을 때 p가 아니다는 뜻이죠. 이해되시나요? 지금 혹시 다른 분들은 이해 안 되시는 분들 계시나요? 그러면 자, 집합으로 한번 얘기해 볼게요. 먼저 모든 x는 p다라고 얘기하는 거는 결국에는 얘를 만족하는 x 값이 모든 x다라는 거겠지. 네. 그럼 전체 집합이 있을 때에는 이 파란색으로 표시하게 되면은 전체 집합 자체가 결국엔 얘를 말하는 거죠. 네. 근데 얘를 부정한다는 얘기는 전체 집합이 아닌 순간이 발생한다는 거지. 공집합이요.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상황인 거 아니에요? 어떤 X가 없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P를 만족하는 X가 일부분만 있다는 뜻이죠. 근데 저건 어떤 X가 P가 아니라잖아요. 어떤 X가 P가 아니다라는 얘기는 얘가 존재하는 것도 똑같죠. 그럼 뭐인 거예요? P가 뭐인 거예요? 그건 몰라요. 상관없어요. 근데 헷갈리잖아요. 왜? 뭐가 헷갈리죠? 뭔가 P가 있어야 될 것 같잖아요. 아니요, 상관없어요. 그거를 너무 그렇게 고정관념 갖지 마십시오. 근데 저 고정관념. 어떡해. 뭔지 못하겠어. 일단 저기 두 분은 이해되시나요? 괜찮아요? 한번 요거 이 문장 자체를 한번 쭉 읽어보십시오. 네. 그러니까 집합으로 표현하게 됐을 때 모든 x가 p가 된다는 얘기는 그냥 얘는 전체 집합을 의미해요. 근데 전체 집합이 부정이 된다는 얘기는 전체 집합이 아니라는 거지. 다시 말해서 일부분만 p를 만족하고 나머지 일부분은 p를 만족하지 않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어떤 x는 p가 아니다. 즉 이 바깥의 영역 p의 여집합이 존재한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네. 그치? 부정을 해야 되니까. 반대를 꼭 얘기해줘야 되니까. 그쵸? 그러면 어떤 x가 p다를 부정하게 되면 그러면은 요거는 일단 분배한다라는 느낌을 통해서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모든 x는 p가 아니다. 이런 얘기겠지? 요것도 집합으로 한번 설명해 드릴까요? 괜찮아요? 네. 이것도 한번 이렇게 바꿀 수 있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쉽다. 이제 이그샘플 6번을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볼게요. 다음 명제의 부정을 말하고 그 참거짓을 판별하시오라고 되어 있네요. 모든 마름모는 정사각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는 어떤 마름모는 정사각형이 아니다. 참. 그렇지. 나 약간 조금 이해했어요. 네. 그러니까 저도 명제 수업을 하면서 항상 느끼는 건데 제가 이해하는 패턴 문장이나 패턴대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은 확실히 이게 사람마다 이해하는 방식이 달라가지고 저도 좀 고민에 빠지긴 하더라고요. 제가 이해력이 딸리나 봐요. 아니에요. 근데 뭐 이해를 하시고 계신다니까 다행입니다. 자, 그럼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가 1이다라는 걸 부정하게 되면은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절대값 x는 1이 아니다. 거짓. 그래서 거짓. 왜? 발레로는 x가 그렇지 1 마이너스 이렇게 됐네. 그래서 이제 만약에 6번에 2번 같이 거짓인 상황이 발생하게 되면은 조금 더 답을 깔끔하게 쓰는 방법은 거짓까지 쓴 다음에 발레를 쓰는 게 제일 좋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x는 1이 아니다 뭐 이런 식으로 문장을 쭉 쓰고 얘가 거짓 이렇게 쓴 다음에 답에다가 발레 이렇게 써주십시오. 발레는 x가 1일 때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예시 하나만 쓰면 돼요. 요렇게까지 써주면 아주 그냥 심사위원분들이 여러분들을 이뻐서 난리칠 겁니다. 이제. 오우 이 깜찍한 학생이 뭐야 이러면서 누가야? 채점하시는 분들이 오우 안 된다고 생각하면 이 꼼꼼한 학생은 누구지? 이러면서 여러분 원래 수학을 잘한다는 건 꼼꼼해야 합니다. 개소리라고? 소린이가 저한테 지아가 저한테 어떻게 수업 시간에 그거 험한 말 썼어요. 지아야 왜 그래 나 제발 말 좀. 그래서 알았어 미안합니다. 예제 읽어볼게요. 미안합니다. 괜찮아 선생님이 어떻게 하셔도 저희들은 갈라지게 돼 있어요. 네. 자, 예제 읽어보시면 두 자연수 A, B에 대해서 실수 X에 대한 두 조건. 자, 여기서 명제가 아니라 조건이라고 말한 이유 이해되시나요? 네. 조건은 왜 조건이라고 말하냐면은 X 값에 따라서 이 P와 Q라는 명제가 참인지 거짓인지 그때서야 판별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치? 그래서 문제에서도 얘가 명제인지 조건인지 나온 거에 따라서 이런 의미를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는 문제를 읽어보는 것도 되게 재밌어요. 그러면 이때 진리집합을 각각 P, Q라고 할 때 P는 공집합이 아니고 P는 Q에 항상 포함되는 집합이다 라고 하는 이런 걸 만족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라는 겁니다. 다시 말해 조금 더 쉽게 말하자면은 얘들아 네. 수업에 집중해야지. 네. 예. 자, P라는 이러한 부등식이 있고 Q라는 절대값이 있는 부등식이 있을 때 먼저 이 P라는 집합이 꼭 풀려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치? 2차 방정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네. 그치? 네. 그러면 여기서는 어떻게 되는 거죠? 2차 방정식이 0보다 작거나 같은 게 무조건 있어야 된다. 뭐 생각나세요? 한별식. 그렇지. 판별식이야. 지금요. 왜 판별식이가 나오죠? 4AC 마이너스 루트 비제곱 마이너스 4AC. 그렇지. 이런 식으로 무조건 이 x축보다 아래쪽에 존재하는 녀석들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네. 그래서 판별식이 0보다 어때야 돼요? 작아야 돼요. 작거나 같아요. 선생님. 근이 같아요? 존재해야 된다. 그게 존재 같아요. 0이에요. 커요. 커요. 크거나 같아야 되겠지. 같아요. 이거에 현혹되지 마세요. 네. 그래서 판별식을 쓰시면 됩니다. 판별식을 쓰게 되면은 여기서 그냥 제가 여러분들 위해서 그냥 계산해놨어요. 계산하면은 얘가 A가 2보다 작거나 같은 범위라고 나와요. 네. 그 다음에 얘가 그럼 얘기하는 게 얘는 P가 공집합이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다시 말해서 이 의미가 무슨 의미냐면요. P가 무조건 실근을 갖는다는 얘기예요. 네. 그쵸? 그 다음에 P가 Q에 포함된다 라는 얘기는 지금 여기서 나온 X값의 범위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얘기지. 그치?
얘 혹시 푸는 법 알고 계십니까? 그거 응. 아니 몰라요. 자, 아 절대값 싫어요 둘 다. 아니 그 플러스랑 마이너스를 곱해요. 그냥 알려주세요. 가장 기본적인 거는 x가 b보다 크거나 같을 때, x가 b보다 작을 때 이런 식으로 영역을 나눠서 푸는 거지. 그렇지. 근데 여기서 우리가 이런 식으로 범위를 나누게 되면은 솔직히 애매해요. 왜냐면 이 범위가 지금 내가 알고 있는 범위가 아니지. 네. 그렇기 때문에 이 문제를 풀 때에는 뭐에 집중하냐면요. 얘가 갖고 있는 의미에 집중하세요. 즉 x-b라는 거리가 아무리 길어봤자 4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그리고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일단 0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걸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x는 뭐가 돼서는 안 돼요? 0. b가 돼서는 안 돼요. 그렇지? 네. 그 다음에 x-b라는 절대값이 4보다 작거나 같으면 안 된다는 얘기는 그러면 여기서 x-b라는 얘의 거리가 원점으로부터 여기까지 떨어진 거리가 4보다는 작거나 같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즉 이렇게 된다. 아, 왜? 바로 볼 수 있다. 아, 뭐야? 이해되세요? 네. 그러면은 얘네를 한 번에 쓰게 되면 어떻게 된다? 먼저 b를 기준으로 마이너스 4보다 크거나 같고 b를 기준으로 플러스 4보다 작거나 같은데 이때 x는 b가 돼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괜찮습니까? 네. 너무 어려워. 여러분들 요 정도는 웬만하면 푸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요 정도는 풀려야 돼요. 자, 그러면 이제 문제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A하고 B가 자연수래요. 그러면 범위가 바뀌어요. 아니요, 여기 보세요. 되게 문제 쉽게 생각하세요. 우리 얘 구했어요. 얘 구했어요. 네. 그렇지? 그러면 A 값은 주어져 있는 값이 한 개가 있어요. 1, 2. 딱 이 한 개만 있으면 돼요. 그렇지? 네. 아, 그러니까 한 개. 한 개가 아니라 한 개. 리미트. 아, 네. 그래서 A는 1 또는 2가 가능하고요. 우리가 P가 Q에 포함되는 경우는 그래서 A가 1일 때, A가 2일 때를 나눠서 각각 푸시는 겁니다. 그러면 A가 1일 때는 먼저 이 범위 결정해야 되겠지? 네. 네. 저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3이 0보다 작거나 같다. 그치? 그럼 이때 범위는 뭐 나오죠? 그거 양수. x 범위 어떻게 나오죠? x요. 네. x는 0보다 좀 몰라요. 이거 인수분해 해야죠. 이렇게 나오죠? 아, 네. 그치? 그러면 이때 이 범위를 가지게 해야 되니까 요 범위 b-4부터 b 플러스 4까지가 얘 범위를 꼭 포함을 해야 되겠죠. 네. 그치? 그래서 b 값은 5랑요. 5랑요 마이너스 1. 마이너스 1이요. 잠깐만 1부터 내가 잠깐만 나도 생각이 좀 쏙 바꿔야 돼.
이거 5일 때랑 그 다음에 됐다 미안합니다. 자 지금 먼저 이 범위가 P라는 범위예요, 그치? 그리고 Q라는 범위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Q라는 범위가 그림을 그렸을 때 최소한 이 범위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야 되는 거지? 그치? 그래서 여기가 B 플러스 4, 여기가 B 마이너스 4 이렇게 될 텐데 일단 우리가 확실하게 얘기할 수 있는 거는 이 B 플러스 4가 아무리 작아도 3이 돼야 돼요. 그치? 네. 그리고 B 마이너스 4가 아무리 커도 1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B가 될 수 있는 거는 범위가 어떻게 나오냐면은 B가 될 수 있는 거는 5부터 아니지 마이너스 1부터 5까지 가는 거죠. 이거 이해되시죠? 네. 근데 여기서 B가 이 범위 안에 들어가면 안 되죠. 왜냐면 여기 X는 B가 될 수 없기 때문에. 그치? 그래서 마이너스 1, 2, 3, 4, 5 이런 것 중에 마이너스 1부터 0, 1, 2, 3, 4, 5 중에 여기에 1부터 3까지 들어가는 자연수는 다 빼줘야 합니다. 즉 1, 2, 3은 날라가요. 그리고 0하고 마이너스 1도 자연수가 아니기 때문에 빠지게 되죠. 따라서 될 수 있는 거는 4, 5, 5밖에 없습니다. 괜찮나요? 네. 네,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를 풀게 되면 x제곱 마이너스 4x 더하기 4는 0보다 작거나 같다. 그래서 여기서 나올 수 있는 x값은 2밖에 없죠? 그치? 네. 그러면 그때 되는 b의 값은 지금 이 2를 포함만 하면 되는 거예요. 즉 b-4가 2가 되거나 b 플러스 4가 2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얘는 b 플러스 마이너스 2부터 6까지 가능한데 일단 자연수만 돼야 되기 때문에 마이너스 2, 1, 0 빼고요. 그리고 1부터 6까지 중에서 b가 2가 되면 얘가 빠지게 되지? 그래서 여기서 b는 2를 제외하고 다시 말해 확실하게 얘기해주면 1, 3, 4, 5, 6 이렇게 나오겠죠. 따라서 a가 1일 때는 b는 4, 5만 되고요. a가 2일 때는 1, 2, 4, 5, 6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얘는 9가지, 얘는 5가지. 7가지. 정답은 7가지. 순간 저도 살짝 머릿속에 꼬여가지고 요게 넘어오는데 살짝 시간이 걸렸는데 결국에는 전체적인 설명을 말씀드려보자면 얘를 만족하는 조건을 찾고 얘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찾고 Q를 만족하는 진리집합을 각각 찾아서 A, B가 자연수라는 것을 이용한다. 이렇게 문제를 풀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제 1번은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유제 1번은 예제 부분은 좀 더 쉬워요. 그래요? 네, P하고 Q의 진리집합이 깔끔하게 나옵니다. 그래서 얘네를 구해서 문제를 한번 풀어보시면 되겠습니다. 풀어보신 분이 계신다면 저한테 보여주면 제가 다 맞춰드릴게요. 네, 못 풀겠어요. 그러니까요. 너무 어려워요. 할 수 있어. 할 수 있어? 일단 유형은 자연수라는 조건이 주어져 있어요. X는. 네. 네. 근데 쌤 이렇게 생긴 건 뭐예요? 이 기호는요. 예를 들어 P라는 집합이 X라는 집합 이렇게 있을 때 맞아요. 무슨 집합이에요? 그래서 얘네 둘이 집합일 때만 이 기호를 쓸 수 있어요. 저는 x가 뭔 말이에요? p는 x. 어디요? 4의 약수이다 앞에.
유제 1번에서. 유제림에서 4의 약수이다 앞에 x는 4의 약수이다. P는 뭐예요? P라는 네, 조건이 x는 명제. 4, 네 조건이에요. 명제가 아니고 조건. 이거는 네. 왜냐면 x가 뭔지 모르니까 참고해서 판단할 수 없잖아요. 진리 집합이 뭐예요? 정답. 진리집합은 그 조건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모든 아이들을 모아놓은 집합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P 같은 경우에는 1, 2, 4 얘네 3개가 있겠지? 네. 그걸 모두 모아놓은 집합이 P에 대한 진리집합이에요. 그러니까 쉬는 시간에 좀 준수해서 들어와이고. 네. Q는 8 이하예요. 이하의 자연수예요. 그렇지. 이거 다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없는 거 같아요. P가 1, 4, 5 근데 Q는 왜 세 어떻게 개가 나오죠? 없는데? 1부터 8까지죠. 아, 그러니까 8 이하인 게 x가 지금 1, 2, 3, 4, 5, 6, 7, 8이 되고 그렇지. 이게 P가 1, 2, 4가 되니까 여기 무조건 1, 2, 4가 있어야 되잖아. 그러면 4가 되니까 32. 왜? 그리고 왜? 쌤 4번이에요? 정답. 너 어떻게 했어? 아니 무조건 이게 1, 2, 4가 나와야 되니까 이거 1, 2 빼고 남은 거 그 5개니까 2, 4가 그렇게 푸는 거 맞아요? 맞아요. 아주 잘. 1, 2, 4는 무조건 갖고 있어야 되고 그 외에 3, 5, 6, 7, 8을 넣냐 뺐냐 고르는 경우가 있는 거지? 네. 그래서 각각 두 가지씩 경우가 있기 때문에 2의 5승에서 32. 아 거의 1 쉽네. 그렇지. 자, 예제 2번 한번 보겠습니다. 실수 x에 대한 조건에 대해서 모든 실수의 x는 이러한 부등식을 만족한다라는 것을 참으로 만들고 싶대요. 그렇지? 그래서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부등식을 써보게 되면은 여기에 상수 k의 최대값을 m, 최소값을 m이라고 하자. 그러면 지금 여기 뒤에 있는 2k-3을 좌변으로 넘기게 되면은 결국에는 2차 방정식이 나오게 돼요. 그리고 이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면 좋겠대요. 요거 어떤 생각이 나죠? 판별식 생각이 나셔야 해요. 네. 그렇지? 판별식이 어때 됩니까? 0보다 0보다 크거나 같다. 아니 반대로 바뀌면은 작다? 두고가 생각이잖아. 우리 이거 같다. 지금 시험 범위잖아, 그렇지? 저게요? 2차 방법이 시험 범위잖아. 저는 아니죠. 저는 봐요. 뭐 봐요? 뭐요? 뭐 하는 거요? 자, 이러한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다고 하거든요. 네. 근데 지하 2차 방정식 시험 범위 아니니? 아닌데요. 저 삼각대인데. 삼각비 만들어? 개꿀이다. 아니 차 한도 안 하는데. 얘 2차 방정식이에요, 근데. 아 그건 하죠. 얘는 알아야 돼요. 저거 안 나오는지 않아요? 나와요. 빨리 봐, 지하야. 아니, 너 내가 표는 거 보고 있는데. 오늘도 현행다. 자, 알고 계신 분은 그냥 판별식 계속 쓰시면 푸시면 되고요. 지금 이 2차 방정식이 항상 0보다 크거나 같으려면은 판별식이 0보다 작거나 같아야 돼요. 네. 판별식이 얘기하는데 요거 빨리 설명하고 갈게요. 네, 판별식이 지금 0보다 작거나 같다는 이유는 판별식은 근의 개수를 판별해 주는 말이에요. 네. 그치? 네. 단순히 이 부등호기를 그대로 따라가는 게 아닙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판별식을 얘기할 때 항상 2차 함수를 얘기할 수밖에 없는데
이 여기서 지금 0보다 크고 나왔다는 얘기는 이런 식으로 그려진다는 얘기야. 저 이해했어요. 그치? 네. 그래서 잘 생각해야 돼. 그래서 이거 한 표씩 쓰게 되면 식이 어떻게 나오냐면요. 제가 계산을 해놨습니다. k제곱 마이너스 플러스 2k. 네. 진도를 빨리 나오고 싶어서 그냥 제가 계산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인수분해가 돼요. 얘가 0보다 크다. 0보다 작거나 같다. 따라서 이러한 범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를 문제에서 구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최대값, 최소값을 각각 구하면 정답은 2번이 나오게 됩니다. 진짜 알았어요. 알지? 당연하지. 그냥 모른 척 한 거지? 당연하지. 나 심장 떨어지게 하려고? 아니에요. 이거 이제야 이거 진짜 몰라요. 저 알아요. 맨날 안 나오고 몰라요. 알아요. 한번 원부터만 진짜 모르는 거예요. 자꾸 들키면. 자, 유제 2번. 화장실 갔다 오십시오. 이거 쓰고 가고 싶어요. 네네, 알겠어요. 아니 근데 여기서 방해. 유제 2번 한번 물어보십시오. 네. 너 나랑 같이 풀어야 되는데 왜 가냐고. 미안하다고. 미안해. 죽지. 말도 하지 마. 죽지. 가야지. 그래서 답이 뭐예요? 2번이요, 예제 2번은. 아 맞네. 맞네. 아 근데 1보다 작은 게 K예요. N. 최대 최소값 구하는 거죠? 그래서 1 더하기 3 해서 그렇구나. 그렇지. 그리고 지아는 상황 보고 제가 그 평일 중에 좀 여러 번 부르시면 좋겠을 것 같긴 해. 왜냐면은 네. 6월 달부터 우리 수업을 들어왔잖아. 네. 그래서 좀 저 많은 시간을 가질 수도 있어요. 괜찮아요. 괜찮지? 어쩔 수 없지. 알아요. 예, 만약에 5월 달부터 같이 시작했으면 모르겠는데 저도 시간이 촉박해가지고 네. 네, 진짜 저도 먹고 싶었는데요. 엄마가 강제로 그렇게 한 거예요. 아니, 어떻게 말랑이 한 개 샀다고 그렇게 학원 한 달 끊을 수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래? 그만큼 아니요, 그리고요, 저한테 이제부터 학원 그런 일로 빠지면 평생 학원 못 다니게 할 거라고 협박을 했어요. 열심히 다니면 됩니다. 잘하니까. 네. 정답. 잘 나왔나요? 이거 쓰신 건가요? 정답. 혹시 K가 9예요? 그렇지, 정답. 얘도 편표식 쓰면 되죠? 네. 네. 마지막 장 넘어가 볼게요. 이 소단원 1의 마지막 장입니다. 자, 예제 3번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제 3번하고 유제 3번에서 일단 문제 풀고 얘기하자. 자, 예제 3번은 실수 A에 대한 조건입니다. 다시 말해 A가 뭐냐에 따라서 여기 주어져 있는 문장이 참일 수도 있고 거짓일 수도 있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실수 X에 대해 X-1의 제곱은 여기다가 더하기 AX는 얘랑 같지 않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거에 부정이 참이 명제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부정이라고 하는 얘기는 어떤 실수 x가 아니라 이제 부정하게 됐으면 모든 실수 x죠. 그래서 이때 대하여 여기 있는 이 식이 똑같아야 한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다시 말해 항등식이라는 얘기잖아. 그렇지? 그래서 항등식 문제를 푸는 걸로 바뀌게 됩니다.
척척척 그래서 a 빼기 2의 x는 0이고 모든 실수 x에 대해야 되기 때문에 a가 2. 쉽지? 이렇게 민영 대수법으로 풀어도 되고 아니면 x에다가 1 대입해서 풀어도 되고 그렇게 하십시오. 그러면 유제 3번 한번 풀어보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어떤 실수 x에 대해서 이 부등식이 0보다 작다라는 거에 대한 부정이 참여해야 되는 거지. 명제에 대한 부정을 찾으시면 되겠죠? 지금 보면은 예제 3번과 유제 3번이 다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1학년 모의고사네요. 아주 간결합니다. 근데 이게 그 2학기죠? 응. 정답. 정답. 잘했어. 잘했어. 예제 3번과 유제 3번 부탁했습니다. 금방 해. 이거 나중에 지아 한번 설명해 주세요. 지아가요? 네. 나 이거 풀었어. 근데 이거는 이렇게 했어. 내가 어떻게 이걸 판별식 써서 0보다 작거나 같아요. 자, 두 분 설명하고 있을 때 제가 조금 보충 설명을 해드리자면 예제 3번은 이거는 그냥 재미삼아 들어보세요. 예제 3번은 이 명제가 뭐라고 되어 있나요? 조건이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리고 유제 3번은 거기에 나와 있는 문장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명제라고 되어 있지. 그치? 그래서 제가 아까 명제하고 조건의 차이점 말씀드렸죠. 그쵸? 명제는 항상 참 거짓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리고 조건은 주어져 있는 범위에 따라 참인지 거짓인지를 그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잖아. 그래서 예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 A에 대한 조건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A 값에 대한 어떠한 이야기도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이 문장이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없어서 조건이라고 얘기하고 합니다. 그런데 유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실수 전체 집합, 즉 X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지. 이 X에 대해서 이 문장은 참인지 거짓인지 확실하게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이다라고 해서 명제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교육청에서 문제를 낼 때요, 여러분 모의고사 할 때 수많은 검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어 하나하나가요 그냥 헛되게 나온 단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이런 의미도 갖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고 넘어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153쪽 그러면요. 그 x제곱 마이너스 18x 더하기 k는 0보다 작다잖아요. 네, 그러면은 부정하면 0보다 크거나 같다예요? 그렇지. 그리고 아마 그게 어떤 실수 x에 대해서라고 써있겠지? 네. 그러면 그것도 부정. 그렇지. 잘하네. 아마 153쪽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하고 좀 종료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먼저 이제 명제에 대한 관계를 조금 더 쭉 이어나가 보도록 할게요. 앞서서 명제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그냥 뭐면 뭐이다 이런 식으로 참이냐 거짓이냐 얘기할 수 있는데, 이제 이 명제가 조건들로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조건일 때, 즉 P라는 조건일 때 Q라는 조건을 만족하냐 혹은 만족하지 않느냐라는 거를 이야기할 수가 있게 돼요. 81. 네. 나중에 설명해 줄게요. 네. 자, 먼저 153쪽 한번 봐보세요. 같이 설명할 때 좀 보세요. 자, 명제에 대해서 P면 Q이다 이런 식으로 각 조건일 때 이 조건을 만족한다 그러면은 참, 만족하지 않는다 하면 거짓, 이렇게 두 개의 조건문으로 판단할 수 있는 문장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조건문에 의한 명제라고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이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명제를 P면 Q이다라고 하고 논리 기호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리고 이때 여기 교과서처럼 나왔는데 얘를 그러니까 가정하는 거예요. P이면 이라고 가정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내리는 얘를 결론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볼게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일찍 오면 내가 커피를 살게. 이게 뭐예요? 명제인 거지. 조건에 의한 명제인 거지. 즉 여러분들이 진짜 일찍 오면은 이 명제를 내가 참으로 만들면 진짜 커피를 사야 되는 거지. 그런데 이 명제를 내가 거짓을 만들면 여러분들이 일찍 와도 내가 커피를 안 사는 거야. 그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진 문장을 구성할 수도 있어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면 이렇게 P면 Q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얘를 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어요. 이렇게 표현하는 방식은 논리기호에 의한 방식이고요. 우리가 집합으로도 표현할 수 있는데, 자, 결국 P면 Q이다가 참이 된다는 얘기는 P를 만족하는 I와 Q를 만족하는 I 사이의 관계가 문제가 되거든요. 그러면 P를 만족하는 I가 만약에 Q도 만족하면 그거는 참이 되겠죠. 다시 말해서 집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P를 만족하는 I가 이렇게 있을 때 Q를 만족하는 I가 이렇게 다 포함하고 있으면 얘는 참이 되겠지. 그치? 그래서 P가 Q의 무슨 집합이어야 돼요? 부분 집합이어야 되겠지. 그때가 참인 거야. 그치? 그래서 P가 Q에 포함되어 있을 때는 이때가 참인 거고, 그러면 반대로 P가 Q의 어느 일부분이라도 삐죽 튀어나와 있어. 그러니까 그림은 믿겠지만 만약에 이런 식으로 튀어나와 있어. 그러면 여기에 해당하는 아이들은 Q를 만족 안 하죠. 그러면은 이때는 우리는 거짓이다라고 판단할 수 있죠. 그치? 그러니까 상황에 따라서 참인지 거짓인지 판단할 수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우리는 명제를 집합으로도 표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명제와 집합이 계속 같이 가는 거예요. 그 지금까지 말씀드린 모든 설명이 154쪽에 맨 위에 주어져 있어요. 맨 위에 한번 보십시오. 명제 P면 Q이다 라는 이 두 조건을 만족시키는 집합, 그거를 이제 진리집합이라고 하는데, 그 진리집합을 각각 P, Q라고 할 때 만약에 P가 Q에 포함되어 있는 부분집합이라고 한다면 P의 어떤 원소를 골라도 무조건 Q 안에 포함되기 때문에 P면 Q이다라는 거를 항상 만족하는 참이 된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이 P라는 집합 중에 Q라는 부분을 만족하지 않은 어느 일부분이라도 이렇게 존재하게 된다면 P면 Q이다를 만족하지 않는 그 원소들이 존재하여 얘는 거짓이 되겠다. 그치? 네. 그래서 여러분들 만약에 이 문장 154페이지 1번 문장에서 집합이랑 연결시켜서 표현하고 싶으면 얘 두 가지를 그려주세요. 어디 나오나요? 154페이지에 그 1, 2번 옆쪽에 뭐 하얀 빈 공간이 있을 겁니다. 네, 그쪽에다가 아마 그려주시면 여러분들이 추후 명제하고 집합을 연결시키면서 이해하실 때 도움이 되실 거예요. 집합도 쉽고요, 명제도 쉬워서 이거 연결시키는데 괜찮을 거예요. 아니야, 어렵다라고 지금 스스로를 세뇌시키고 있잖아. 아니에요. 이게 참이고 저는 거짓이라고요. 그렇지. 이런 식으로 존재할 수 있는 부분집합일 때는 참, 부분집합이 아닐 때는 되잖아요. 어? 사실은 보여주고 거짓이 거짓을 말할 때 얘를 말하는 거 아주 좋은 철학적인 질문인데, 거짓을 말할 때 진짜 중요한 거는 관례예요. 그냥 이 명제가 거짓이냐라는 거를 증명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냥 반대되는 예시 하나 두는 거예요. 굳이 그거를 수식적으로 증명할 필요 전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아까 얘기한 것 중에 모든 이등변 삼각형은 정삼각형이다 라는 거 관례될 거면 막 이등변 삼각형의 한 변의 길이가 A일 때 뭐 나머지 길이가 뭐 이런 식으로 할 필요 없이 그냥 이등변 삼각형 2, 2, 1cm 요거 그냥 하나 들고 이거 정삼각형 아니잖아요. 끝이야. 그치? 굳이 그렇게 증명할 필요가 없다. 막 멋있어 보이려고 증명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그래서 이그젠플 1번 한번 볼게요. 이그젠플 1번 보면 다음 명제에 참, 거짓을 판별하시오 라고 되어 있네요. 네. 네, 1번은 거짓인데요.
왜 거짓일까요? 발레를 한번 들어볼까요? x가 몇일 때? x가 6이 마이너스 7이요. 그렇지. 진짜 깍방 때린 것 같아. 자, 2번은 4의 약수는 1, 2, 4, 8의 약수는 1, 2, 4, 8이고 4의 약수는 결국 그러면 8의 약수랑 3이에요. 똑같이 그래서 참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명제 역, 대우 이까지만 하고 오늘 설명 마치도록 할게요. 너무 많아요. 자, 여기 명제는 그 내용이 뭐 아주 간결하게 나와 있긴 한데요. 우리가 이제 이 두 조건으로 이루어진 이 P면 Q이다라는 명제를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둘 다 부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에 따라서 명제를 역, 이, 대우 명제 이렇게 세 가지의 명제 관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네들을 배우게 되는 이유는 나중에 증명하는 방법에 있어서 좀 되게 재미난 성질들이 있습니다. 그거를 이야기하기 위해서 얘를 먼저 배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은 이 두 개의 조건을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있고요. 이 두 개의 조건을 부정하는 경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만약에 P이면 Q이다라는 거에 대한 거에 순서를 바꾸게 되면 Q이면 P이다지. 그치? Q이면 P이다. 아까 예시 들은 거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찍 오면 커피를 살게 이거였네. 순서를 바꾸면 커피를 사면 여러분들이 일찍 와 이거야. 그치? 그래서 그런 식으로 순서를 바꾸는 거를 이제 무슨 명제라면 역명제라고 합니다. 아, 참고로 그냥 주어져 있는 가장 처음에 주어져 있는 명제는 원명제라고 해요. 그냥 구분짓기 쉬우려고 원명제라고 표현을 해요. 근데 그냥 명제라고 불러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영명제까지 이야기했고요. 부정하는 경우는 그러면 P가 아니면 Q가 아니다. 이거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아까 예시 들은 거 읽을게요.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찍 오면 커피를 살게. 여러분들이 일찍 오지 않으면 난 커피를 사지 않을 거야. 이거지? 그치? 난 커피를 사지 않을게. 그래서 얘는 이명제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항상 수험자들은요 하나의 시스템처럼 만들기를 원하거든요. 하나의 체계를 만들기를 원해요. 그러면 순서도 바꾸고 부정됐는데 순서만 바꾸고 부정만 하는 게 아니라 순서랑 부정이랑 같이 적용을 해야 되겠지.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순서와 부정을 같이 하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얘를 지금 이렇게 뭐 이것도 상관없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냐 아니면은 여기서 이렇게 가냐 상관없이 결국엔 바꾸게 되면 Q가 아니면 P가 아니다. 이거를 대우명제라고 합니다. 그래서 아까 예시를 들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일찍 오면 내가 커피를 살게 이거를 대우명제로 한다는 얘기는 만약에 내가 커피를 사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일찍 오지 않을 거야. 이런 얘기인 거죠. 그래서 얘네 자체를 이런 식으로 쓰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이 체계를 잡기가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요렇게 하나의 시스템처럼 체계를 잡아 놓았습니다. 자, 먼저 원명제에서 순서를 바꾸는 경우가 역명제라고 했습니다. 그치? 그쵸? 그리고 원명제에서 부정을 하는 경우를 우리는 역, 네 대우, 부정만 하는 거야. 부정. 이명제라고 했어요. 그치? 그리고 요거 두 가지를 모두 적용한 거를 대우역. 그렇지. 자, 제가 이렇게 그린 이유는 되게 재미난 성질이 하나 있는데 지금 영명제에서 대우명제를 볼게요. 뭐만 적용한 거예요? 부정. 그치. 얘는 부정이에요. 그러면 영명제하고 대우는 어떤 관계야? 서로 부정하는 건가? 이 관계인 거야. 그러니까 영명제가 만약에 원명제라면 영명제가 그냥 원래의 명제라면은 여기서의 대우명제는 얘하고 얘하고 이명제겠지. 그래서 서로
원명제에서 이명제와 영명제에서 대우명제 서로 관계가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거를 헷갈리지 않게 그냥 이름만 이 대우라고 하는 게 아니라 얘네는 서로 역관계다, 얘네는 서로 이관계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네. 그거와 마찬가지로 얘도 서로 이관계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면 요것만 하고 마무리할게요. 자, 얘네들은 서로 어떻게 돼 있는 거죠? 역관계. 그렇지. 그리고 얘네도 한번 마지막으로 볼래요? 얘네는 서로 어떤 관계죠? 대우. 그렇지. 그래서 서로 대우 관계가 됩니다. 얘네들이 되게 재밌는 이유는요. 원명제가 참이잖아요. 대우명제도 무조건 참이에요. 그래서 다음 시간에 대우명제의 증명법 중에 대우법을 배우거든요. 혹시 대우법 들어본 사람? 한번 들어보셨어요? 만약에 되게 어려운 뭔가 이상한 애매모호한 문장을 증명하라 혹은 그게 맞는지 아닌지를 막 뭔가 얘기해봐라 라고 했을 때 그 문장에 매달리는 게 아니라 그 문장을 대우명제랑 바꿔보는 거예요. 그럼 문장 자체가 되게 쉬워지거든요. 제가 예시가 지금 생각이 안 나서 만약에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그 예시를 되게 쉽게 바꾸고 난 다음에 그 문장이 즉 대우명제가 참인 걸 보여주면은 원명제가 참이죠. 그러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우명제하고 원명제하고 서로 진리가 어떻다고? 똑같다고. 대우관계는 똑같다. 그럼 어떤 것도 적용된다? 만약에 영명제하고 이명제하고 얘가 만약에 참이면 얘는 뭐가 된다? 그렇지. 이렇게 보면 된다. 이해되십니까? 그래서 여기까지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여러분들 숙제는 연습 문제. 한번 꼭 집합의 연습 문제 꼭 해보세요. 네. 웬만하면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2문제밖에 안 돼요. 그래서 두 문제는 알고 있는데요. 일주일이잖아.